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차와 현장 조사 일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도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종류입니다. 도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구분,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그리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구분은요,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 시도, 군도, 구도 등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은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리고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설계 기준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는요, 세미트레일러가 설계 기준 자동차고요.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는요,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가 설계 기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국지도로는요,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가 설계 기준 자동차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주간선도로는요, 시, 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상호 간 연결하는 권력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는요, 집산도로와 주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고요. 집산도로는요, 근린 주거구역에서 보조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지도로는요, 근린 주거구역 내 도로를 국지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도로 설계 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6m, 소형 자동차는 7m, 대형 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는요, 12m가 도로 설계 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설계 속도입니다. 고속도로는 100에서 120, 주간선도로는 60에서 80, 보조간선도로는요 50에서 70, 집산도로는 40에서 60, 국지도로는 40에서 50km/h의 속도가 설계 속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차로의 폭입니다. 차로의 폭은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로의 폭은요,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차로의 폭입니다. 차로의 폭은요, 3m 이상이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2.75m까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 분리대입니다. 양방향 도로에서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에 표시하면 되는 사항이죠. 4차선 이상 도로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할 때 다음 표 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길 어깨, 길 어깨는 갓길입니다. 요즘은 갓길로 이야기되고 있죠. 차도 오른쪽의 길 어깨 최소폭은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차로 또는 변싹차로 구간에는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로는요, 고속도로에서는 1m,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는 0.5m 이상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도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치하는 게 보도죠. 그래서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합니다. 연석은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보도가 있죠. 보도에 올라갈 때 보면은 이렇게 돌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연석입니다. 그래서 이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는요, 그 높이가 25cm 이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부분인데요. 필요하다고 인정 지역에는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21년 6월에 개정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걸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평면 곡선 반경입니다. 평면 곡선 반경은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곡선 반경은요, 도로의 곡선부를요, 이렇게 도로의 곡선부가 있습니다. 이게 원으로 확장하면 큰 원이 되겠죠. 이 원의 반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반경하고 반지름은 같은 개념입니다. 곡선 반경은요, R로 표시하고 있고요. 현은요, C로 표시하고 있고요. 이 곡선부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연결한 직선을 현이라고 하고 있고요. 중앙종고는요, 이 가운데를 연결한 직선을 중앙종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곡선부의 편경사입니다. 편경사는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죠. 편경사는요,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경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안쪽이요, 이 바깥쪽보다 낮은 형태의 경사가 이 평경사입니다. 평면 곡선부 확폭입니다. 확폭도 안전을 위한 것이죠. 평면 곡선부에서요, 주행의 안전을 위해서요, 폭을 확장한 것을 확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 곡선 및 완화 구간입니다. 이 역시도 안전을 위한 것이죠. 이 직선부가 있고요, 곡선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부에서요, 바로 곡선부를 꺾이다 보면은요, 안전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곡선을 완화한 것이 완화 곡선입니다. 종단 경사입니다.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경사를 종단 경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 경사입니다. 도로의 배수를 위한 경사이고요. 평경사가 설치된 구간은요, 평경사 설치 기준에 의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종단 경사하고 횡단 경사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횡단보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도로를 건너가는 도로이잖아요.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가는 경사가 횡단 경사고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경사가 종단 경사입니다. 다음은 종단 곡선입니다. 종단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에 기울기의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삽입된 곡선입니다. 내리막길이 있다가 바로 오르막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차량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울기의 변화를 삽입한 곡선이 종단 곡선입니다. 종단 곡선에는요, 오목 종단 곡선하고요, 블록 종단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